개관 75주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파일로 변환되면서 자료적 가치가 있는 KBS 방송 테이프들이 이곳으로 이관됐습니다. 바로 이곳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를 웃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수많은 얼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극장 20년의 역사가 모여 있는데요. 자, 인간극장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가치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극장 20년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20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IMF 외환 위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우리 삶의 지축을 흔들어 놓은 일대의 사건이었죠. 2000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인간극장에도 IMF를 겪으며 인생이 바뀐 주인공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목조 전원주택. IMF 97년 딱 일어나던 해 제가 모르고 시작했어요. 전원주택 33채 지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세 채하고는 다 전혀 안 됐어요.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사업을 하며 어려움 없이 살았던 전철 씨. 갑작스러운 부도로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던지다 보면 이 속에서 탁 떠부스는데 뭐 케찹, 간장, 뭐 된장 이런 거 떠부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순간적으로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속으로는 사실은 막 뭐 울고 싶을 정도로 주저앉고 싶은데 돌아서 울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가지고 막 웃거든요. 웃으면 통계지더라고요 뒤에. 150만 원 보내고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그래가지고 갚은 거라. 이게 참 그런 기록인데. 17년 동안 빚을 갚고 있었던 전철 씨.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기 온 김에 흘렀는 거 그대로 두고 가면 보기 싫잖아요. 깨끗하고 싹 치우고 간 자리가 깨끗해야지. IMF 전의 생활로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앞에 큰 빚들을 이제 다 갚고 이제 아내가 뭐 요양보호사 일도 하고 뭐 별별 텔레마케팅 것도 하고 빚 다 갚고 나서는 제가 돈벌이 하는 거 못 하겠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그 빚 갚은 돈으로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한 택이죠. 한숨 돌리고 나니 또 다른 삶이 보인단 전철 씨. 지난해부턴 사비를 털어 자주 다니는 이 다리 주변을 가꾸고 있다네요. 몇 해 전부터 경제 위기라는 거센 파도는 그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고생을 한 게 오히려 제 인생 전체에 봐서는 유익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말년을 어쩌면 좀 복잡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때의 고난과 실패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IMF 측으로부터 한국이 지원 요청을 해올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더파가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센터는 수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린 상황. 인간극장 주인공들도 그런 현실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첼로 연주에 푹 빠져있는 소녀. 올해 중학교 2학년인 15살의 강예주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갑작스런 가장의 실직은 평범한 중산층이었던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방 2칸짜리 집. 예주가 한쪽 방을 차지하고 첼로 연습 중이니 나머지 식구들은 또 다른 한 방에 모일 수밖에 없다. 결혼하던 당시만 해도 태용 씨는 이른바 잘 나가는 증권맨이었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두려울 게 없었다. 그런 태용 씨를 주저앉힌 건 IMF 외환 위기였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보며 태용 씨는 만두 노점을 하는 등 재기를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가능하면 여기를 좀 안 보려고 많이 좀 그래요. 좀 여기 좀 지점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왠지 모르게 한쪽이 더 쓰리고 진짜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여기서 좀 열정은 제일 또 많이 쏟았던 곳인데 아무래도 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더 찡하죠. 다시 좀 들어가고 싶어요. 방송 후 11년 강태용 씨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7년째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집에서는 안 하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IMF를 겪은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 또한 많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시기에 음악 공부를 해야 했던 태용 씨의 맏딸은 혼자 힘으로 음대를 졸업했고요. 공기놀이를 하던 둘째도 음대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예, 지금도 어렵습니다. 역시 이게 IMF 이후에 이제 다들 힘든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특히 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지금도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이고. IMF를 계기로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는데요. 상국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저도 한 잔 마시고 우리 케이코상 모닝커피, 첫 손님은 케이코상. 매일 남편이 내려준 커피를 마시는 행복한 여자예요. 서울대학교에서 같은 과 선후배로 만난 상국 씨와 케이코 씨. 결혼하고 맞벌이 부부로 풍족했지만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떠밀리듯 했던 직장 생활. 바로 그 지점이 풍아리행의 출발이었다. 삶을 채우는 이런 소소한 시간들이야말로 상국 씨가 이곳 풍아리로 온 이유다. 아, 잘한다. 라미 잘한다. 인류대학 졸업, 대기업 취업 등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을 갖췄지만 이것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며 30대 중반 직장을 그만두고 통영으로 온 상국 씨.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커피 내리는 거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커피 안 나가면 깜빡하고 바빠서 이거 초심을 잃었다 이거. 아이고, 자, 커피 나왔습니다. 자, 커피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와, 기다리고 있었어. 고마워요. 얘가 셰프 내추럴입니다, 오늘. 케이코 씨는 여전히 남편이 만들어주는 커피 한 잔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 넷째 청이 통영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순간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부부. 돈보다 값진 게 이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사고 있어요, 저희는.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고 있어요. 서울에서 뭐 맞벌이 하면서 버는 돈?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뭐 적은 돈이지만 그 대신에 지금 이 시간을 그만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올챙이 좀 보고 가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정한 행복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당연했다면 이제 저마다의 기준으로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인간극장에도 그런 다양한 삶이 담겼습니다.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서 부모님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했다가 인생의 중반 후반부에서 이건 내 삶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방황하게 되면 그게 너무 불행하거든요. 다 좋아서 뭐 남부러울 게 없어서 행복하다. 내가 최고다.
뭐 이게 아니고 내한테 주어진 게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그런 얘기잖아요. 본인 얘기는. 네? 담당 검사가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어쩌면 과거의 우리는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죠. 피의자와의 치열한 머리 싸움 하는 건 하지만 IMF 외환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인생의 좌표를 다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긴박한 순간. 이게 물도 달아보세요. 최신 물도 달아봐봐요. GVP도 준비해줘요. 운명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외과 병동. 이곳에 평생을 보장해줄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다. 확실하다고 믿던 성공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서 우리는 눈을 돌려 나를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주말에는 오다시 잡고 가느라 그랬었잖아. 무엇이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사회에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깊게 인식시킨 것이 지난 20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걸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거죠. 그곳에 지은 지 오래된 집이 있다. 충남 부여에 있는 오래된 집을 사서 꼬박 2년을 집수리에 매달렸던 조훈 씨와 김수진 씨 부부. 그들은 복원이라 부른다. 서울에서 직장도 다녔었고 커피숍도 해봤지만 그곳엔 행복은 없었답니다. 완샷. 사약을 드시오. 완샷. 나쁘지 않아. 대청마를 누워서 팔베개 하면서 바깥을 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제 보여. 내 집에 누워 세상 다 가진 기분. 남들이 가리키는 손끝이 아니라 낮은 지붕, 낡은 석가래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두 사람. 3년이 지난 지금 부부는 파랑새를 찾았을까요? 안녕하세요. 3년 전에 방송에 나오실 때보다 두 분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는데요? 그런가요? 전 처음 뵙지만 네. 화면에서 뵈서 그런지 정말 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막 그래요? 언니 오빠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집을 가꾸고 했으니까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어쩜 좋아. 이 의자다. 그래요? 둘이서? 됐어요. 네. 네. 3년 전 남편이 아내에게 바친 선물이었죠. 호박잎으로 문양을 낸 시멘트 의자입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빼낸 시멘트 의자. 나뭇잎이 됐지?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본체. 본체. 네. 대청마루가 보이고. 네. 네. 한번 구경 한번 하실래요? 옛날 사람들이라 공식은 말이 편해요. 아, 천장이 높으니까 좋다. 네. 페인트 벗겨내고 나뭇결을 찾아가며 오롯이 둘만의 힘으로 고친 집. 살가운 손길이 더해져 근사하게 변신을 했죠. 그러니까 꼭 사약 같아. 장일이신가? 이 집의 시그니처. 네네. 사기 그릇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궁금했던 그 맛도 느껴봅니다. 3년 전 두 분 TV 나오셨을 때 정말 한여름이었어요 그때 그쵸? 이거 막 붙이고 이랬을 때는 정말 수척하시고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막 기티 나나요? 예, 약간 좀 있어 보이세요 두 분. 행복의 기준이 좀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행복이 뭐예요 이 두 분에게는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막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 40대는 어떤 부나 뭐 명예나 막 그런 거를 막 쫓아서만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 못 벌면 어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데, 근데 이 건강을 잃으면 행복이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잃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곳에선 반드시 행복할 것.
부부는 커피와 함께 향긋한 시간을 팝니다. 그런데 대문이 열려 있는 시간은 하루에 딱 7시간. 아, 6시요. 네, 저희 문 닫는 시간. 네, 끝났어요.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들어갑시다. 이건 좀 이따 먹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죠. 아우, 시원해. 이거 안 나가서 몰라서 그렇지. 처마 끝에 노을이 걸리면 부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난 가장 아니야. 간간히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만이라도 있으면 저희 기준은 불어나는 통장 잔고도 아니고 뭘 모아서 뭐 빌딩을 살 마음도 전혀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많이 모아서 남들이 갖고 있는 다 뭐 비싼 차를 탐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둘 다 건강하기를 바래요. 그래야 뭐 끝나고 둘이 손잡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거고 행복해요. 저희는 행복해요. 왜요? 왜요? 우연가요? 오죠, 우니까. 한국 사회 20년, 그동안의 경제난은 청춘들의 삶도 바꿔놨죠. 부모님 곁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던 송주희 씨.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농부가 된 지난 4년의 이야기. 농촌에 간 젊은이들은 실패사라고 많이 치부들을 하셨어요. 점심시간 때마다 막 거리에 나가면 다 이렇게 하얀 막 넥타이 그 명찰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아, 빨리 취업해야지 싶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흙 만지면서 맨날 몸빼 바지 입고 이럴 줄 몰랐어요. 저도 좀 그렇게 직장 다닐 줄 알았는데. 경제 위기의 여파로 선배 세대들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면 요즘 청년들에겐 취업 자체가 높은 문턱입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도시로 떠났던 주희 씨는 4년을 버티다 결국 고향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요즘 농촌엔 주희 씨처럼 구직을 포기하고 귀농한 청년들이 늘고 있죠. 네, 이제 여기는 평창에서 산양삼 농사를 좀 크게 짓고 계신 분이고요. 이제 여기는 오늘 모임의 기획자, 영월에서 토마토 농사 짓고 계세요. 토마토 국이에요? 토마토 김치찌개. 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를 어떻게 완전 새빨갛게 나온다. 내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예쁘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토마토 요리들. 청년 농부들의 힘을 좀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청춘의 고민과 달라진 선택. 20년 인간극장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맛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안 사셔도 돼요. 예, 요건 6,000원, 요건 5,000원, 요건 4,000원. 언니 맛만 보세요. 맛만. 맛 안 보실 거예요? 올 때 맛보실 거예요, 그럼? 올 때 맛보셔야 돼요. 세상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20대 태반이 백수라 하여 이태백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한 시대. 도시에 남은 청년들의 고군분투도 계속됩니다. 뭐 10명이 다 그걸 원한다고 10명이 좋은 직장, 좋은 급여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잘할 수 있고. 저희가 평범한 진짜 대한민국 25살 4명이서 모여서 하는 거니까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총알이 필요하니까 총알을 장전하기 위해서 저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을 땐 물러나는 것. 이 또한 전략이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 N포 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 젊음과 열정만으로 이겨내기엔 녹록치 않은 청년들의 서글픈 현주소를 인간극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취의 기쁨보다는 좌절과 실패를 먼저 배워야 했던 N포 세대 청년들. 이들에게 도시 생활은 꽉 막힌 미로와도 같았을 겁니다. 궁지에 몰린 청년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쓰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귀농입니다. 퇴직자들의 선택지였던 귀농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가능케 한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인터넷 기술입니다.
농촌 구석구석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된 시대가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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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은 씨.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눈에 알아보겠네요.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손이 네. 지저분해서. 뭐 일 많이 하셨나 봐요, 진짜 손이.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끝에 보니까 좀 막내 동생도 다 계시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요즘 좀 어떠세요? 영향이 없진 않죠.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 줄었으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같은 거를 못 하시니까 더 어려우시죠. 그래도 저는 굉장히 한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분주히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조금 마음은 놓이네요. 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뭐라도 움직여야 그쵸? 되니까. 성수기를 코로나 탓에 놓쳤지만 인터넷 직거래 덕에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네요. 오늘 이제 판매글 올리는 거. 판매글이요? 네네. 직거래로 나가고 있는 이제 꽃을 이제 그날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사진까지 이제 첨부해가지고 이런 꽃으로 이제 발송이 된다. 매일 수확량을 계산해서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가장 신경 쓰는 시간. 아빠가 하긴 정은이가 막 띠릉띠릉하면 정은이가 그 댓글 달아줘. 1번, 2번, 3번 이거 매겨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요걸로 또 요게 또 띠릉띠릉띠릉해. 여기 숫자 보시면 이제 이게 다 주문한 사람들. 끝났어, 200개. 이거 언니 거. 저번에 174개. 엄마 거 나중에 180개 넘었어. 안 내, 아직. 띠릉띠릉 하면은 팔리는 소리 행복하지요. 안 울리면 안 돼. 안 울리면 어떻게 울어야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20년 전의 농촌에선 볼 수 없었던 모습일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지고 꽃농사도 잘 되고 팔로도 더 이제 왕성하게 되고 뭐야 타 농가도 돕고 그래서 참 좋아요. 아니 무슨 화해 캠페인 같은 것도 지금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쵸. 이제 한참 이제 처음에 이제 꽃을 한 트럭을 싣고 오셨어요. 팔아달라고. 거기서 이제 내 꽃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보니까는 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해갖고 이제 놓고 가셔라. 해갖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화해 농가 돕기를 그때부터 실천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귀농을 하고 나서 이제 다 이제 겪어보고 이제 어려웠던 막 그게 있으니까는 화해 농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가분들 다 맞아요. 또 같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면. 예전에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촌 향도가 당연했다면 이젠 희망을 찾아 농촌으로 돌아오는 이도 향촌이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가 됐는데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장착한 청년들은 농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면 안에 약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드론이 이제 약을 쳐주면 이제 드론이 바람이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더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고령화가 심각했던 농촌에 신선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또 몰래 하니까 더 재밌네. 아들 모르게 가만히 하니까 더 재밌어. 아 이거 진짜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얘기하지 내가 좀 써줄 텐데. 2000년 이래 꾸준히 진행돼 온 농촌 정보화. 그 덕에 지금 농촌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간극장에서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노인들의 모습인데요. 너무 바닥에 더 하려고 쉬어다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 들면 은퇴 후 쉬는 게 당연했지만 75세 이상 일자리 준 나왔는데 면사분들은 가봐야겠구만. 그런 거라든지 해야지 그 놀면 뭐 해요. 이제 영원한 현역으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화수부도 한쪽,
특이한 천막 건물 하나가 눈에 띄는 60대 노부부란 말이 흔하게 쓰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70대도 젊은 노인 취급받는 시대가 된 거죠. 올해 70살이 된 그는 4년째 배 만드는 일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한 번만 돌아가면 지금 6번째 바르는 게 다 발라지는 상태 아니야? 바르고 또 바르고 구두만지 또 바르고. 처음에 질 때 나도 미친놈이지. 저거를 배를 어떻게 짓나 하다가 가만히 하다 조금 하다 보니까 제작이 되는 거야. 내가 35년, 45년 동안 그 경험한 그 인내의 힘을 어떻게 해갔다는 거를 여기다 다 쏟아봤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 평생 업으로 살아온 노하우를 담아 혼자서 배를 지었던 유동진 씨. 잘한다. 어이, 하나, 둘, 셋. 어이구. 그만. 우리 신랑 잘한다. 한쪽 들어갔어요. 배 내려가는데 박수 한번 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70대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그걸 이뤄가는 노인들의 모습이 인간극장에도 자주 소개됐습니다. 은퇴 후 노후를 즐길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모델. 65세 김칠두 씨다. 환갑을 넘긴 그에게 1020 세대가 특히 열광했고 그는 데뷔 1년 만에 모델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됐다.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 그동안 인간극장이 전해온 화두이기도 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막 할아버지 무대 너무 멋있어서 왔다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렇게 늙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세계 패션 위크 4대 패션 위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서보는 게 이제 도전이 아닐까. 그래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찾게 됐어요. 맡은 소임 어차피 들어선 거 한마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작은 소망이죠. 근데 작은 소망을 하다 보면 뭐 큰 소망도 되겠죠.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가 그런 생각해 보는데 이건 내 경우에서 60에서 80까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30까지는 이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기간이고요. 65세쯤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고요. 90까지는 사회인으로서 사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언제가 더 소중하냐? 꽃 피는 때가 화려해 보이지만 꽃은 열매 위에 있는 거고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남겨주는 건 정년퇴직하고 65세에서 90까지가 제일 사회적으로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나이 먹어서 중요한 부분은 나는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활동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뭐 은퇴해서 들어앉아있고 골방에 앉았으면 그냥 찌그러지는 거고. 그래서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 사회에서. 그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돼. 아,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오늘 뭐 할 일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출연해야 되고 공연해야 되고 이런 일과가 있으니까 하루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추스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긴장 가운데 자기를 유지하는 거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주인공들의 다양한 일상이 펼쳐졌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사랑받은 인간극장은 어떤 편이었을까요? 유튜브에 뭉클TV로 알아봤습니다. 1위는 흥분의 11남매, 2010년에 방송된 다둥이 가족이죠. 2위는 올해 초 방송된 내 쌍둥이의 특별한 유각입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뽑은 그리운 얼굴들에는 황도로 간 사나이 이용호 씨, 오지마을 비수구미에서 살아가는 김영순 씨네 가족,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섬 죽도에서 이제 남편이자 아빠로 살아가는 김유곤 씨, 방송 후 셋째가 태어났다는 이탈리아 건축가 시모네 씨 가정까지
여러분은 어떤 주인공을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그 어느 섬에 한 부부만 사는데 결혼 못 하셨다가 결혼하셔가지고 그게 다시 한번 방송된 거 있잖아요. 그 섬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최근에 본 거는 우리의 결혼은 비한서, 그리고 몽골로 간 의사 박한태, 그다음 짜이짜이족인가 찌아찌아족인가 그 한글 가르치시는 분, 그분도 정말 너무 재밌어요. 요즘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얘기하자면 제가 한두 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배우라는 직업은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직업인데 그분들 삶을 바라다 보면서 많이 배우는 거죠. 아, 저분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런 분도 있구나. 아, 이런 재밌는 분도 계시네. 이런 걸 보면서 다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편하게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저희 공부하듯이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은근히 보면서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그 삶이 저한테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배우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때로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 2002년 만들어진 노총각 우즈벡 가다 편은 영화 나의 결혼 원정기의 모태가 되었죠.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남성들이 외부로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때가 아마 2000년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그 인간극장 노총각 우즈벡 가다가 딱 나왔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노총각 우즈벡 가다를 안 봤다면 아마 영화가 안 만들어졌겠죠.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가 맞이한 중요한 변화, 다문화 가정의 등장입니다. 또 하우스로 달려왔다. 국제 결혼은 꾸준히 늘어났고 세상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석 달 동안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덕에 제법 실하게 자라줬다. 때깔 엄청 좋다. 아, 때깔 좋다고. 아, 소리 좋다. 하우스에서 실한 놈으로 20살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황티쿡 씨. 시부모님 모시면서 수박 농사까지 야무지게 짓는 소문난 살림꾼이었죠. 됐어? 예뻐? 엄마, 꽃보다 더 이쁜 거야, 엄마는? 응? 방송 후 4번의 여름이 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그 이주 거실이고요. 그 이쪽은 주방입니다. 수박 농사 열심히 지은 덕에 2층 집의 안주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요새 더 바빠진 황티쿡 씨.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네일 아트 자격증도 땄고 짬내서 봉사활동까지 다닌다네요. 젊었을 때 손도 못 했잖아, 그치? 옛날에 우리 어머님 얼마 고생했을까, 손이. 응? 동네 사람한테도 그러는 게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다고. 낯선 이방인에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그 변화 역시 인간극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바짝바짝. 20살에 좀 나이 어리잖아요. 근데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되게 뭐랄까 좀 무서운 생각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수박 농사 짓고 어느 정도 문화도 적응이 되고,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행복해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좋아요. 제 두 번째 고향.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계. 이곳으로 종종 장을 보러 오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디서 오셨대? 프랑스. 맞아. 프랑스.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 20년 전 한국으로 결혼 이민 온 아마릴리스 씨.
아마릴리스 부부가 이 빵집을 열면서 적막했던 골목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쇠락해 가던 골목에 요즘 들어 활기가 넘치는 건 모두에게 기쁜 일이다. 옛날에는 다 나눠 먹고 그랬어. 근데 지금 이걸 실천하고 있는 거야, 아마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 챙겼지만 가까우지만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는 4년이 지난 지금 아마릴리스 씨의 빵집은 도일시장에서 10여 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초등학생 딸을 돌봐야 하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네요. 노일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식당들, 뭐 슈퍼, 뭐 이런 사람들이랑 많이 친했어요. 좋은 추억도 많이 있으니까 노일시장에서 자주 생각해요. 쿠키는 좀 맛있어요. 비록 이사를 하긴 했지만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도일시장 사람들을 잊지 못한다는 그녀. 바게트.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도일시장을 찾곤 합니다. 도일시장에 빵집을 차렸던 때만 해도 외국인이었던 그녀를 낯설어하는 시선이 더 많았는데요. 판도로. 약간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외국 사람에 대한? 또 언니가 또 한국 사람처럼 한국 아줌마처럼 하니까 그런 게 시간이 지나니까는 싹 없어진 것 같아요. 신랑이랑 성격이 20년 전과 지금 이방인을 대하는 시선은 하늘과 땅 차이. 20년 전에 한국에서는 외국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지하철 탔을 때 아니면 이런 뭐 시골 동네 이렇게 오면 이렇게 끝눈으로 나보고 처음에 외국 사람 보이는 눈에 이렇게 보면는데 나는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20년 후에 외국인한테 다른 문화한테 오픈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진화했습니다.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 같이 친해지고 싶으니까 다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00년 5월) 첫 방송을 시작한 후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온 인간극장. 인간극장은 여전히 주인공들의 오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염소 촬영하고 있어요. 지난 20년은 출연자들을 통해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제작팀 역시 함께 성장해온 시간이었는데요.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200여 편 정도 촬영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생을 보게 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좀 변했다고나 할까요? 뭐 쉽사리 그냥 지나쳐가던 그런 사람들도 저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많은 이야기가 있겠다 싶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촬영하다 보면 평생 처음 해보는 경험을 하는 날도 많죠. 달래 손질하고 있어요. 점심 때 먹으려고. 오늘 파도가 많이 쳐요. 너무 추워요.
인간극장이 계속되어 올 수 있었던 건 제작진과 출연자가 함께하며 만든 고강도 밀착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며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출연자들의 가장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목소리가 카메라에 담깁니다. 출연자들이 솔직하게 그 속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연다 그럴까? 밀착성 그리고 디테일 그런 것들이 다른 프로그램과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졸업사진? 어렸을 때 졸업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졸업사진 다 싫어하잖아요. 나 저때 왜 저렇게 찍었지? 그리고 아무리 그때는 꾸민다고 한껏 꾸몄었는데 진짜 별로고 표정은 왜 저랬는지. 그렇지만 지금 다시 돌릴 수 없는 나의 예쁜 밝았던 시절이 담겨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극장을 찍기 전과 후에 제가 제 아들을 대하는 제 모습조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서서히 제 눈을 보기 시작했고,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죠. 선물에 치중한 아빠였다면, 지금은 몇 달 안 보면 그리워하는 그 자체는 너무 행복하죠, 저는. 진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던 거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는데, 어머님들이 막 주방에서 튀어나와. 그리고 내 손을 콕 잡아. 파이팅!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하고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서스럼없이 하고. 근데 항상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어요, 인간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씩씩하게 열심히 산다. 그동안 인간극장이 담아온 얼굴은 참으로 다양했고 또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고된 삶을 지탱해주는 힘, 바로 가족입니다. 이곳엔 계절을 따라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푸른 정원이 있다. 아버지의 뜰에 아들, 딸이 돌아왔다. 할아버지 옛날 이거 먹었거든. 대처로 떠났던 삼남매가 돌아오면서 손자 손녀들의 놀이터가 된 곳. 그렇게 아버지 뜰엔 사철 웃음꽃이 피어났었죠. 쓰리가 싫대. 아이고 쓰리가 싫대. 장미꽃 넝쿨 우거진 집을 지어준다 그러는데. 처럼 다정한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아버지 뜰에 튤립이 넘실거리는 계절, 어김없이 3대가 모여 꽃을 가꿉니다. 일찍 도시로 나가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상대 씨는 허리를 다쳐 고향으로 돌아왔죠. 쑥쑥 잘 커라 해야지. 쑥쑥 잘 커라. 옳지. 내가 무언가를 만지고 구슬치기 하던 공간에 조카들이 또 뭔가를 심고 또 딸들이 뭔가를 하고 똑같은 공간인데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저한테 이 공간은 아버지의 뜰은 그런 것 같아요. 저 원출이랑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우리 손주분들과 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던 막내가 이렇게 큰 거예요. 도시 삶에 지친 아들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아버지의 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다 마음을 심었어요. 네. 제2 고향입니다. 벌을 치는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곧 꽃을 따라 길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김밥을 몇 줄 싸신 거예요, 오늘? 오늘 한 20줄 쌌어요. 손 아프시겠다, 이거. 아, 좀 부지런들하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누나. 40여 년 전 아버지는 무밭을 갈아엎고 튤립을 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싱그러운 놀이터이자 따스한 쉼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죠. 인생이라는 바다 위 때로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건 손 내밀어줄 가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가슴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삶을 담아온 인간극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족이랑 따뜻함 같아요. 따뜻한 거. 봄날 햇살 같은. 때로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싸우기도 하지만 따뜻하게 항상 품어주고 그리고 생명을 키워주는 그런. 어디 밖에서 어려웠을 때 다시 뒤돌아와 가지고 몸을 회복하고 다시 생기를 얻어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뜰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하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 이런 빛나는 주인공들이 있는 한 저희 인간극장은 계속될 수 있겠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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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